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4월 28일 열린 2019 리에주 바스토뉴 리에주는 벨기에 아르덴 지방에서 열리는 대회로서 한 해에 열리는 자전거 시합 중 가장 중요한 5대 모니먼트 시합 중 하나입니다. 올드레이디라는 별명을 가진 이 시합은 1892년 시작되어 올해 105회째를 맞이하는 자전거 시합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합이기도 한데요. 대회 이름처럼 벨기에 동부의 도시 리에주에서 출발하여 바스토뉴를 찍고 다시 리에주로 돌아오는 대회입니다. 5대 모니먼트 중 스프링 시즌의 마지막 대회이기도 하고, 이 경기가 끝나면 대망의 그랜드 투어 지로 디탈리아가 열리기 때문에 이 시합에서 우승하는 선수는 정말 많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256km 길이로 이루어진 이번 시합은 오르막과 내리막길의 지속적인 반복인데요. 큰 산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총 11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획득 고도가 3,500m에 이르는, 짧게는 1km에서 길게는 4km가 넘는 오르막길도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경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와닿게 표현을 하자면 하루에 부각을 10번 넘게 오르내리는 코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UCI 월드투어 팀 18개, 프로컨티넨탈 팀 7개, 총 175명의 선수가 이번 시합에서 뛰었는데요. 이번 시합에서 주목을 받은 선수는 퀵스텝의 줄리앙 알라필레, 이미 스프링 클래식의 절대 강자이죠. 아스타나의 야쿠 풀구상, 모비스타의 알레한드로 발베르데, 미켈 란다. 이번에 모비스타 삼지청을 오랜만에 보나 싶더니 나이로 퀸타나는 빠졌습니다. 로또 수단의 팀 밸런스, 보란소로의 막시밀리안 샤크만, 피터 사반은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리에주에서 빠졌습니다. UAE 팀 에미리츠의 댄 마틴, 바레인 메리다의 빈첸초 니발리, GC 상향의 강한 선수들이 강세를 보였네요. 자, 경기 초중반 내내 비가 왔어요. 4월 말이지만 날씨가 춥습니다. 노면이 젖어 있어서 내리막길에서도 낙차를 조심해야 되죠. 이런 날은 펠로톤에서도 평속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특히 시야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가 있죠. 앞이 안 보여요. 펠로톤은 고생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발베르데는 이날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았나봐요. 총 7명의 브레이커어웨이가 달렸고요. 약 102km 남은 상황, 펠로톤과의 차이는 3분 20초. 다들 고생하면서 달리고 있죠? 펠로톤은 선두에서 퀵스텝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팀 스카이와 CCC, 바레인 메리다가 주로 선두에 있었고요. 펠로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대체로 앞쪽 펠로톤에 강력한 선수들이 남아있었고, 뒤쪽 펠로톤은 체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선두로 선수들을 계속 보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대부분의 선수가 이날 완주를 하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175명 중에서 완주한 사람이 100여 명밖에 안 됐어요. 브레이커어웨이에 참가했던 아키아 삼식 선수도 낙오되기 시작했고요. 아르덴 클래식은 오르막길도 오르막길이지만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브레이커어웨이도 내리막길에서는 속도를 못 내요. 아스타나의 요온 이자기레 선수는 오르막길에서 기재고장으로 한참 고생했습니다. 이날 브레이커어웨이에서 한참을 혼자 달린 트렉세가 프레드의 줄리앙 버나드 선수, 약 90km 남은 지점에서 어택을 했는데요. 이 선수가 뛰쳐나온 순간부터 브레이커어웨이가 조직력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벨기에 출신 선수 에디먹스의 동상이 있네요. 살아있는 사람을 동상으로 만드는 경우는 독재자밖에 없다고 하는데 에디먹스가 자전거계에서는 독재자가 맞습니다. 리에주 바스토뉴 리에주에서 유일하게 5번을 우승을 했어요. 대부분의 브레이커어웨이는 75km 남은 지점에서 모두 펠로톤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줄리앙 버나드 선수도 혼자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 70km 지점에서 펠로톤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브레이커어웨이가 다 잡혔지만 펠로톤에서 어택하는 선수들은 없었고 다 같이 안전하게 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65km 남은 상황,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깜짝 어택이 일어납니다. EF 에듀케이션 퍼스트, 아스타나 선수가 도망치기 시작했고요. 오르막길이라 다들 지쳐있는 상태여서 쉽게 반응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2명이 더 반응을 해서 쫓아가기 시작했고요. 또 한 명이 따라 나서니까 마지못해 여러 명이 또 따라 나섭니다. EF 에듀케이션 퍼스트, 타넛 칸거트 선수, 아스타나의 오마 프라일레 선수, 따라온 추격조들과 합쳐지더니 순식간에 커다란 브레이커어웨이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차 싶었던 펠로톤은 이제 맹추격하기 시작했고요. 약 55km 남은 상황, 36초 차이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월드투어급 선수들로 이루어진 9명의 브레이커어웨이. 아르덴 클래식은 이런 오르막길에서 어택이 빈번하다 보니까 펠로톤이 아차하는 순간에 무시무시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제 작정하고 쫓기 시작하는 펠로톤. 브레이커어웨이를 달리던 팀 스카이의 다비드 데라크루즈 선수, DI2가 오작동하는 거죠.
다행히 팀카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교체하긴 했지만 참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퀵스텝의 필립 줄베르, 2011년도에 LBL 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CCC의 그렉 바네바맨, LBL에서는 우승 기록이 없습니다. 약 41km 남은 상황. 비가 그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선수들이 레인 자켓을 벗었습니다. 땅도 어느 정도 말라 있었고요. 신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펠로톤도 죽어라고 추격하기 시작하고요. 브레이크어웨이는 약 32km 남은 지점에서 펠로톤으로 다시 잡혀 들어갔습니다. 역시 어택이 많이 일어나도 오르막길에서 제대로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면 얼마 못 가서 다 잡혀 들어가요. EF 에듀케이션 퍼스트, 타널 칸가트 선수도 혼자 발악을 하면서 뛰쳐나오고 있고요. 한동안 화려한 원맨쇼를 펼치며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펠로톤에서 추격에 나서는 보라한스고의 패트릭 코라드 선수, 둘이 만나서 또 도망치기 시작했고요. 이때 미첼튼 스캇의 데릴 림페이와 로또 수달의 팀 밸런스도 추격에 합류하면서 이제 4명의 선수가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펠로톤은 15초 뒤에서 아스타나를 선두로 죽어라고 추격하기 시작했고요. 약 18km 남은 상황. 아스타나의 한 선수가 코너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만 튕겨나갔습니다. 튕겨나간 선수는 바로 yon 이자기레. 라플래시 활동에서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는 별로 운이 안 떨어지네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브레이크어웨이는 아스타나의 추격으로 모두 펠로톤은 흡수되었습니다. 줄리앙 알라필립은 고글을 집어던지고 이제 라스트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EF 에듀케이션 퍼스트의 마이크 루즈, 아스타나의 야코 풀구상, 퀵스텝의 줄리앙 알라필립, 바레인 메리다의 빈첸초 니벨리가 최선두에서 달렸습니다. 이날 결정적인 어택이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아스타나의 야코 풀구상이 선두에서 어택을 시작했고 EF 에듀케이션 퍼스트, 마이크 루즈만이 반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줄리앙 알라필립은 추격에 실패하고 뒤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단 3명의 선수들만 이번 어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옆에서 박수치는 사람은 아스타나의 팬인 것 같습니다. 야코 풀구상, 마이크 루즈, 보라한스그로의 다비드 포물로 선수가 어택에 성공했습니다. 한 발짝 늦었지만 바레인 메리다의 딜런 토인즈, FDJ의 다비드 고두가 추격을 시작했고요. 퀵스텝의 줄리앙 알라필립은 펠로톤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오르막에서 최선두 그룹인 마이크 루즈는 떨어져 나갔고요. 보라한스그로의 다비드 포물로 선수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스타나의 야코 풀구상은 올해 스프링 시즌의 아쉬움을 떨쳐내면서 무서운 속도로 독주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라데 비앙키 2위, 암스텔 골드레이스 3위, 라플래시 관령에서 2위로 부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번번이 퀵스텝에 의해 실패했던 1위 자리를 드디어 눈앞에 두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보라한스그로의 다비드 포물로 선수, 1992년 이태리 출신 선수입니다. 죽어라고 쫓아가고요. 나머지 선수들도 죽어라고 쫓아가지만 1분 가까운 시간 차이였습니다. 이제 5km만 더 달리면 끝나는 상황인데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7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How did he not crash then? 귀신 같은 컨트롤을 보여준 야스타나의 야코 풀구상. 다시 정신 차리고 죽어라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30초 차이로 달리는 다비드 포물로. 이제 1km 넘어지지만 않으면 우승 확정입니다.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야코 풀구상. 웃음을 감출 수가 없죠. 자전거 시합 중 가장 오래된 모니먼트 리에주 바스토누 리에주의 105회 우승은 야코 풀구상이 가져갑니다. 보라한스그로의 다비드 포멀로 선수는 2위로 자신의 커리어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요. 뒤이어 들어오는 그룹에서 보라한스그로의 막시밀리안 샤크만 선수가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야코 풀구상 워낙 강력한 선수죠. 그동안 아스타나에서 슈퍼도메스티크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 아스타나의 강력한 리더입니다. 올해 뚜르드 프랑스에서도 리더로 활약할 것 같은데 확실히 눈여겨봐야 되는 선수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